안녕하세요. 마음훈련소의 훈련사 마인드셋 트레이너 마세트입니다. 눈앞의 상황을 처리하느라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의 방향에 따라가느라 늘 등한시되었던 나의 감정. 혹시 이 감정에 숨겨진 가치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마음과 가치를 이어 성장을 도모하는 마음훈련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은 심리와 관련된 주제로 많은 지식과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만큼 사회가 사람들의 심리를 극단적으로 절박하게 몰아가는 세상이었기에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하기도 했죠. 잘 보고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마음이 좋은 마음인 건 알지만 좋은 모델 또는 성숙한 집단이 많이 없었기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애써 노력해본 좋은 마음을 제대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늘 누군가 가진 가치를 깎아내리고 올라서는 영악한 쪽이 더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사회였죠. 다행히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서 어떻게 나를 제대로 표현하고 또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디어 매체에서도 심리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면서 성숙함을 간접 체험할 기회가 풍부해졌으니까요. 저도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분들의 덕을 많이 받아 힘들고 우울했던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유가 되다 보니 이 분야의 공부가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 세상은 점점 능력은 물론 심리적, 인성적인 성숙함을 요구하는 사회로 바뀌는데 정작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진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도 배운 대로 안 되고 자꾸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퇴행하는 언행을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하다 보니 결국에는 이 모든 건 반복 훈련밖에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훈련은 혼자서는 정말 쉽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가장 적용이 힘든 부분이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때입니다.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짜증스럽고 슬프고 질투나고 외롭고 화가 나는 그런 감정들 말입니다. 이 감정이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혹시 내가 유난히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건 그냥 감정적이고 이성적이고에 관계없이 모두가 감정을 다루는 것이 서툴러서 미숙하게 표현이 되는 거였습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모르니 회피하거나 과도하게 억제하게 돼서 쌓이다가 스스로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폭발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군가는 가볍게 한 농담인데 그 말이 나에게만 유난히 불편하게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그런 말은 결국 대상과 상황에 관계없이 나를 아주 긴 시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범죄 심리를 다루는 분들이 말씀해 주시기를 우발적 범죄의 대다수가 이 사소한 상황 때문에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나는 별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는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상대방이 나에게 갑자기 모욕감을 줬다는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이유로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도덕적이고 합법적으로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욱하는 순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더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어떤 말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갑질 또는 을질이라고 불리는 미숙한 행위밖에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억울함을 낳을 뿐이죠. 결국 내가 이 불편한 상황을 성숙하게 인지하고 스스로 해소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집에서 창문 열면 들리는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굉장히 예민해하고 불쾌해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이들 소리도 들리지 않아 우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타인에게는 그래, 사람마다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모두 다 사회에 수용받기는 불가능한 감정들이죠. 이런 사소한 순간들마다 찾아오는 불편한 감정들을 어떻게 성숙하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누군가는 가해자를 맹비난하기도 하고 욱하는 감정을 3초만 참아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자극을 주는 사람이나 환경을 손절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방법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늘 새로운 내 불편한 감정에 매번 적용될 수는 없죠. 방법은 방법일 뿐 기준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전문가를 찾아가도 극단으로 힘들었던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만 새롭게 주어지는 불편한 자극을 이겨낸 힘을 못 찾아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그럴 힘까지 찾을 수 없으셨던 거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불편한 감정에서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가치들을 찾아내 보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왜 짜증이 나셨나요? 왜 불만족스러우셨나요? 처음 나를 불편하게 한 원인부터 인지하고 그러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았을지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면 됩니다. 회사에서 또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에서부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우리는 늘 무언가가 억울했고 서러웠고 결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잃었던 내 감정과 그 뒤에 숨겨진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아직 서툴렀던 사회와 사람들 사이에서 수용되기 힘들었던 가치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과 혹은 그 상황, 생각보다 나와 같은 이유로 그 사람이나 상황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인에 갇혀 그 변화의 가치를 회피하고 묵인해 오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감정과 가치를 연결했을 때 사람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감정들이 비로소 수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감정 하나도 버릴 것이 없었다는 걸 그때 내가 가졌던 그 서러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처음으로 다룰 감정은 어린 시절부터 늘 나를 불편하게 해왔던 나보다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아이, 나보다 좋은 친구를 둔 사람, 혹은 나보다 좋은 부모님을 둔 친구 등 타인들을 볼 때마다 시시때때로 느껴졌던 부러움과 질투에 관한 감정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 뒤에 숨겨져 있던 가치를 훈련소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찾아본다면 충분히 찾아낼 가치. 지금부터 마음훈련소와 함께 하시죠. 저 역시 여러분들과 함께 제 마음을 훈련해가고 싶습니다. 마음훈련사 마세트였습니다.